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이번에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가르치고 있죠.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데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몸에 배게 만들어야지 머리로 부모 공경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죠.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번 시간에 시작하면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먼저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10계명에서 제 5계명을 언급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 라고 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고집 꺾는 것, 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교육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녀 교육에 관한 전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노역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전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 언급되는 건 소위 고집 꺾는 것이 또다시 지난 시간에도 언급됐는데 이번에도 또 언급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배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는 것, 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 10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이거든요. 이게요. 5번째 계명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으로서 그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중간에 이게 위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집합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원하신다면 먼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이 사실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경건한 세대가 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제죠. 제가 전제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육이 결국 하나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가까워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이 교육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부모 공경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 인간이 누구죠? 사람이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결코 친구들과 관계 맺는 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웃과 또는 친구들과 관계 맺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인간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은 아이들이 인간관계 잘 못하지 않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홈스쿨링 안 하고 공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홈스쿨링과 관련된 통계예요. 그래서 홈스쿨링 출신 아이들이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상당수가 부모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홈스쿨링 출신이라고 다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요, 부모와 관계가 좋게 홈스쿨링한 아이들을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존칭어가 존재하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어를 사용한다는 건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존칭어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요, 절대로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반말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거칠게 하거나 또는 선을 함부로 쉽게 넘기도 합니다. 근데 존칭어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요, 말을 웬만해서 선을 넘지 않죠. 그리고 뭐 단편적인 예를 들어도 여러분 싸울 때 막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말부터 반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존칭어를 사용하면 그만큼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과 친밀감을 맺기 위해서 반말을 하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언어를 배울 때 존칭어를 사용하느라고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아이들한테 존칭어를 생략해 주게 되면 나중엔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암묵적인 어떤 암시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존칭어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존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는데 아이는 반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 밥 먹으세요. 그러면 어떤 거 먹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존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존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인지를 어렸을 때서부터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선이 분명해져야만 비로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위치, 질서에 관한 인식이 없으면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질서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들끼리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너는 언니고 너는 동생이야.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라는 그런 질서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는 질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좋지만 자녀들과 이 위치, 질서에 관한 인식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친밀감 이전의 질서입니다. 친밀감 이전의 질서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 질서를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남편답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하나님께 아버지를 대하듯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요, 이 질서가 존중되어지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질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회죠. 이 사회 질서를 배워가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너는 자녀고 나는 아빠야. 너는 자녀고 나는 엄마야. 이렇게 위치가 선명할 때 서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선을 넘으면요, 서로 자꾸 불행해져요.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꾸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불행해지죠. 그럼 아이는 왜 자기가 혼이 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관계 질서를 배우게 되면 자녀들도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또 부모도 아이가 사랑스럽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관계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선을 함부로 그냥 막 넘는 게 문제인 거죠. 반려견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개였는데 요즘에는 개가 좀 더 친숙해지니 반려견이라고 이제 그 명칭이 붙었죠. 근데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는 조련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떨 때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개라는 걸 인식할 때래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개로서 취급을 안 하고 자녀처럼 취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를 가족처럼 취급을 해도요, 가족처럼 취급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개들은 자기에게 왜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는 개니까. 그러고 나면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갈 때 매번 데려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개니까요. 우리는 이 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한테 반드시 이 선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개들한테 이 선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이 이거래요. 절대로 침대 위에 올라오지 마라. 절대로 소파 위에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자리나 사람이 눕는 자리에 선을 분명히 그어놓으면 걔는 나는 개고 이 사람은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욕구가 절제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걔도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불분명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느냐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죠. 사실 개들도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대요. 개들도 그런 식으로 우울증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선에서 허용이 안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아이들에게 불분명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럼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나는 반말을 하고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요구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는 존댓말을 해야 되고 왜 엄마나 아빠는 저한테 반말을 하시죠?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이유는 아빠와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선을 딱 거주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에겐 존칭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윗사람이니까 너한테 존칭어를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과거에 어떤 모 정치가가 집안에서 엄마가 다 존칭어를 써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잖아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그렇게 다 큰 아들한테요. 그거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 TV 방송에서 이 정치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 굉장히 훌륭하다. 그건 절대로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군대 안에서도요.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다 와야 군대가 편안하고요. 윗사람은 윗사람 다 와야 편안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상급자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어지면 양쪽이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거를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어릴수록 엄격하게 대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풀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너무 부드럽게 너무 모든 걸 오픈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면만 자꾸 보여주려 애를 쓰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길들여졌다가 그 사람에게 나쁜 면을 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처음에는 엄격하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게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길들여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그리고 이 굉장히 엄중한 관계에서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일종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는 어렸을 때 콧둘레를 끼우고 그리고 어렸을 때 고삐를 채워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점점 커서 콧둘레를 끼워 놓지 않고 고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소가 됐을 때는 그 소에 밟혀 죽어요. 상당수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마냥 귀엽다고 해서 항상 귀여운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노화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애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부모는 노인이 돼 가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딱 바뀌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고삐를 잡아놓는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 길들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힘이 있어도 노인된 부모를 함부로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나운 야수도요, 새끼 때부터 길들이면 조련사보다 덩치가 더 큰 사자가 되도요, 그 조련사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물어뜯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조련사가 이게 제대로 조련을 못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되면 이 사자나 야생동물들이 조련사가 자기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덤비고 물어뜯게 되죠. 부모와의 자녀 관계는 이 선이 있기 전에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부모는 자녀들과 관계가 바뀝니다.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넘어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죠.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됐을 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처음에는 엄격했다가 점점점 풀어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 같은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성인이 돼가는데도 어렸을 때처럼 너무 엄격하거나 옥죄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숨 막혀서 애들이 못 살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돼 갈수록 점점점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친구 같은 관계. 지금 저하고 우리 애들은 거의 친구 같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유튜브도 보고 같이 웃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야콥스 꿀만이 주는 조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친구 같은 관계라도 항상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빠고 너희들은 자녀고 나는 스승이고 너희들은 제자야 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항상 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은 친하지만 항상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암시적으로 갖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공경을 배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방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종으로 보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순종으로 보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을 꺾는 일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죠. 고집을 꺾지 않으면 순종을 배울 수 없고요. 순종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결코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순종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독서 교육도 시킬 수 있죠. 제가 우리 자녀들 독서 교육 시킬 때 독서 교육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그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얼마나 잘 읽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는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죠. 일단은 2-3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어. 그럼 아이들이 졸려도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보름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앉으면 책을 2-3시간을 읽는 게 몸에 익숙해져 가거든요. 근데 그건 훈련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그게 되는데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는 애들은 반항합니다. 집에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어요.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아이들한테 기본적 경건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애들이 늦게 잤든 어쨌든 그 전날 피곤했든 어쨌든 시간 딱 되면 무조건 가정 예배 한다고 애들을 깨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순종 훈련이 잘 되니까 자 가정 예배 시간이다 일어나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불평하면서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졸려. 어저께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 비비면서 거의 막 졸려서 이 잠이 취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자 잠 좀 깨고 우리 가정 예배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팁이 있는데요. 아이들 깨울 때 윽박 지르면서 깨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뭐 강압이라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깨울 때 되도록 자상한 목소리로 깨우려고 애렸습니다. 야코프 스쿨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최대한 노엽지 않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적인 관계 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